안녕하세요. 강점 코치 나윤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처음 영상 찍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벌써 가을이 깊어졌어요.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은 NGO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랑 같이 코칭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피드백 중에서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약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였어요. 제가 강점 관리 말씀드렸는데 약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점 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약점이 많은 경우는요, 사실 강점의 반대 모습이랍니다. 강점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그 뒷모습이 바로 약점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금융회사를 다녔잖아요. 거기에 아주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셨는데요. 분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셨죠. 근데 그분이 소개팅만 나가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댁이 어디십니까? 최근에 읽은 책은 뭔가요?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거죠? 이런 질문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그런 질문 받으면 진짜 비호감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은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늘 습성으로 배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강점은 항상 발현이 되는 거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의 강점인지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점이 소개팅에 발현이 된 거였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발현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듯 강점이 항상 자주 잘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나타나면 약점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를 코칭해 주셨던 강점 코치님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 고속도로만 나가면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의 강점 중에 승부가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만 나가면 앞차를 앞질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뒷차 절대 질 수 없어 이러고 과속을 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딱지를 엄청 많이 뗐다고 해요. 하지만 승부가 자신의 강점이고 강점이 그렇게 발현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고속도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딱지를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절대 떼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점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점의 뒷모습인 약점, 그런 경우는 강점을 잘 조절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강점의 반대적인 약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약점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그 분야를 공부하거나 에너지를 써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의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사실은 굉장히 성과가 별로 나지 않게 됩니다.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에 가서 강점 코칭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는 내가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알아두고 그 전문가와 같이 협업해서 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의 창의력, 그의 놀라운 상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버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을 기술로 구현해낸 워즈니악이 그에게 파트너로 있었죠. 그렇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파트너십을 이루었기 때문에 놀라운 스마트폰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혁신은 이루어진다라고요. 한 사람이 두 가지 분야에 다 뛰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보면 두 가지를 대충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강점 분야를 분명히 두고,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만나서 팀을 이루어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애자일이라고 하는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팀으로 할 수 없는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먼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 두는 거죠. 저는 좀 길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길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비책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 가는 길이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하면 저는 1시간 반 시간을 준비해서 일찍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초행길이라서 제가 좀 헤맬 수 있어도 약속 시간에는 늦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을 밤새 충전해 둔답니다. 핸드폰 충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보조 배터리를 챙기죠. 이렇게 도구를 준비해 두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게 돼요. 자신의 약점 혼자 관리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술, 도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면 좋답니다. 재밌는 얘기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라는 신동이었죠. 그리고 살리에르는 굉장히 노력해서 궁정 악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동인 모차르트가 궁정에 들어오게 됐을 때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몇 달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교향곡을 모차르트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딱 한 번 보고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 부분이요. 여기 이렇게 해보셨어요? 딩동딩동?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딩디리당당당? 훨씬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에르가 보니까 진짜 훨씬 좋은 거예요.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잘 가르쳐 줄까요? 모차르트? 살리에르? 살리에르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답니다. 모차르트는 우리가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냥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자기는 너무 쉽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살리에르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다 보면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점 분야에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는 거고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 자신의 약점을 대비해야 할 때 대비책을 준비해두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약점 관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강점이 잘못 발현되어서 약점으로 나타난 경우. 그런 경우는 강점을 잘 발현하도록 노력하고 조절하면 약점은 저절로 사라져버린다. 두 번째, 내가 진짜 잘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때는 그 분야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애자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팀을 이루는 것이 훨씬 성과를 빨리 내고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가 혼자 나의 약점을 관리해야 할 때는 약점을 미리 알아두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약점 관리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